이 종목은 대체 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추려봤는데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학주 보겠습니다. 밀리는 시장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화학주들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강한 시세를 표출하는 반등을 주는 그런 종목들이 화학주 쪽에서 보이는데요. 일단은 국제유가 급락한 거 이거 그동안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압박이 심했는데 유가 좀 급락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 좀 있지 않을까란 시각 하나 하고요. 또 미국에서 한국산 이 페트 수지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이슈 전해지면서 특히 롯데케미칼이 시세를 확 분출을 해내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강세였는데 지금은 6%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6%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 BGF 리테일 지금도 그래도 한 2% 이상의 상승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보다도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H1B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지금은 약세권으로 돌아섰네요.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럽 암학회에서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리보세라닙이 폐암이나 위암 환자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 종양을 완전히 소멸시키더라라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 확인이 되더라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장중한 때는 그래도 좀 기대감을 불러 모았는데 지금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98,400원 움직임 나타냅니다. 롯데정보통신 볼까요? 4% 넘는 상승세, 거래량도 좀 동반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롯데그룹 IT 분야에 이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요즘에 그룹사별로 그 IT 서비스 기업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상장 이후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될지 좀 챙겨보도록 합니다. 엔터주, 오늘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쪽입니다. 진짜 잘 나갔었잖아요. 이렇게나 올라가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또 곤두박질 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증권사에서 3분기 실적 이 엔터사들 잘하긴 하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못 나올걸? 이런 전망을 좀 내놓습니다. JYP 엔터가 19% 급락이고요. SM 15%대, YG도 12%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챙겨볼게요. 포스코는 2011년도 이후 최대의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동반 순매수 오늘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1%대 주가는 강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을 내놓게 되는 SK하이닉스는 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려고 이러는 것일까요? 신저가를 또 기록하고 맙니다. 3%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66,000원대까지 밀린 채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같은 장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합니다. 시장은 왜 이렇게 밀려나는 것일까요? 차장님 진단 좀 내려주세요. 예,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영향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좀 세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좀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아직 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히려 아직 초기 국면 단계라도 발언을 한 것들이 오히려 더 그런 악재를 더욱더 좀 키워왔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유동성이 좀 활발한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에 대한 그런 수급적인 영향들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쌓여있던 그런 매물대들이 점차적으로 무너지는 양상. 그래서 오늘 무너졌던 것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가장 크게 좀 버텨왔던 미디어 엔터, 2차 전지들이 큰 폭으로 좀 낙폭을 확대되는 걸 보면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이제 버틸 곳 없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저점을 좀 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제 저점은 이제 다가오는 거는 같은데 앞으로의 어떻게 좀 시장을 좀 공략을 함으로써 좀 대비하는 전략으로 저희가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고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좀 오늘
저점을 깼죠. 저점을 깨면서 이제 700선 포인트를 좀 아래로 했는데 사실 뭐 밑에 바닥에 어디가 좀 지지선을 좀 보일 수 있을 만한 기술적으로 좀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일봉 자체는 그리고 주봉 자체로도 뭐 200일선에 좀 닿아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좀 매도세들이 좀 강한 것 같고 굳이 뭐 기술적으로 찾자면은 좀 월봉 상황에서 한 670선 선이 좀 마지노선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한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는 대부분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뭐 내일 뭐 마지막으로 좀 하락을 좀 마무리한다면은 내일 정도가 좀 매도 클라이막스가 아닐까라고 지수 자체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급격하게 뭐 지수가 크게 뭐 돌아설 것이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돌아선다는 보장들은 없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좀 마무리 됨으로써 이제 종목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함으로써 네. 단기 트레이딩을 통한 그나마 좀 수익률을 좀 저희가 좀 확보해야 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무너지면 뭐 종목도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탄탄하게 버틴다든지 아니면 시장 돌아설 때 빨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분명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나하나 좀 열어보도록 할 텐데 SK 하이닉스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내놓게 되잖아요. 내일이에요? 모레예요? 차장님.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가 내일인지 모레인지 저도 갑자기 하여튼 이번 주에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요. 수치상으로는 3분기 좋은 실적을 내놓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분명히 뭐 업황에 대한 어떤 뭐 부담감은 뭐 다 알고 계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수와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저점이 확인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뭐 SK 하이닉스 대표적인 저희 뭐 IT 그 시총 큰 종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그런 집중 매도세들이 좀 강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4분기 이후에 본격적인 그 반도체 가격에 대한 하락이라는 대한 그런 리포트들이 뭐 국내외로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약세를 좀 점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반도체 가격들이 크게 좀 약세를 될 것 같은데 그럼 수요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수요도 최근에 뭐 모바일, 뭐 PC, 뭐 클라우드 센터 각각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정체 국면에 좀 서 있다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그런 피해가 바로바로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저희가 뭐 저점을 잡기보다는 매매 자체를 조금 이 종목은 좀 보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오늘도 뭐 저점을 좀 뚫으면서 67,000원을 좀 하회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그 상황들이 좀 돌아올기까지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뭐 매매 자체는 조금은 좀 뒤로 미뤄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의견을 뭐 셋 중에 골라달라라고 하면 좋아요, 글쎄요, 나빠요 중에 거의 뭐 나빠요 쪽인가요? 저는 나빠요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지수가 좀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사실 하락을 한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그 매도세가 그 강하게 좀 나왔던 거를 좀 의미를 하기 때문에 바로 급격하게 추세를 좀 전환되기에는 힘이 상당히 좀 모자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 정말 짧은 수익률을 조금 수취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에는 굳이 하이닉스에 들어가서 저희가 그 단기 국면을 먹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빠요로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그 실적 발표는 내일 있다고 하네요. 그 결과도 그래도 한번 챙겨보기는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나빠요 찍고요. 롯데정보통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까요? 시장 밀려나도 강한 종목은 또 있어요. 이 종목도 대표적인 뭐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종목 얘기 나올 때마다 좋은 얘기들 참 많았거든요. 어떤 시각이세요? 우선 롯데정보통신으로 좀 한다면은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종목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신세계그룹에서는 신세계 INC, 뭐 네. 포스코그룹에서는 포스코 ICT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관련돼서 그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그 투자 확대하면서 시스템적으로 IT 쪽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롯데그룹 하면은 가장 뭐 전통적인 그 제조업을 바탕으로 투자가 가장 미약했습니다. 미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롯데그룹이 어떻게 좀
국내뿐만 아니라 좀 뻗쳐 나갔을 경우에 IT를 기반으로 한 성장성에 가장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조금 약간 추상적인 개념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생활에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저희가 뭐 편의점 중에서 세븐일레븐이 롯데그룹 거잖아요. 뭐 세븐일레븐 같은 게 무이나 이런 얘기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들을 롯데정보통신이 앞으로 좀 할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같은 게 아마존고 그런 종목에 그런 저희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어서 뭐 물량 그런 그룹 차원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투자 미비, 향후에 그런 4차 산업의 그런 중추적인 역할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뭐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대기업 가운데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으로 유명한 롯데그룹이지만 이제 오너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경영 복귀 이후 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도 또 불과 어제 또 전해지기도 했었고, 롯데정보통신 긍정적인 뷰 들었는데요.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인가요? 네, 저는 투자 의견은 좋아요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다행히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실렸습니다. 뭐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상승했다는 것들은 좀 좋은 시그널, 상당히 좀 매수세가 좀 강화될 수 있는 좀 시그널이기 때문에 좀 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강하게 스트롱 바이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진짜 좀 걱정하고 한숨 쉬고 계실 만한 쪽도 보겠습니다. 엔터주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쪽에서는 좋아요라는 의견은 드렸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사실상 참 힘들지 않을까, 좀 기회를 보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차장님, 엔터주 진단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빠질지는 너무 놀랐어요. 몰랐습니다. 뭐 네. 실적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라고 뭐 이런 뉴스들은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그런 차익 매물이 생각보다는 크게 네.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매도세가 강화가 된다는 것은 사실 추세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기가 쉽지는 않은 전망입니다. 그래서 강한 성장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까지는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주도주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부러지기보다는 박스권을 좀 그릴 수 있는 좀 양상이어서 네. 어느 정도의 뭐 단기 매매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몰린 분들은 조금 매도하고 있으면서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뭐 내용적인 측면이야 뭐 이미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그런 아티스트들의 진출로 그 엔터주들이 좀 활발하게 올라갔던 건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이슈들은 뭐 앞으로도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우선 그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기스가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그러면 이제 좋아요였던 것을 좀 바꿔봐야 되나요? 차장님의 의견은요? 예, 저는 좋아요보다는 조금 글쎄요로 조금 중립적인 표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에 대한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또 상황이 달라졌으면 우리는 또 인지하고 대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 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에 대한 의견 살짝 들어볼까요, 차장님? 포스코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분기 사상 뭐 7분기 만에 사상 가장 좋게 좀 나왔습니다.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포스코는 좀 지금 자리에서 서서히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포스코에 대한 시각이 증권사마다 상당히 좀 다릅니다. 조금 4분기부터 오히려 빠질 것이다, 아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이익 개선세를 좀 확대할 것이다인데, 저는 이익 개선세가 더욱더 확대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그 무역 갈등에 대한 피해가 이제 중국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이 아무래도 그런 피해 갈등에 대한 그런 경기 부양책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인프라가 아닌가. 그럼 인프라에 대한 확대의 가장 큰 수혜를 철강 업종이 좀 볼 수가 있다면은 이익 개선세가 오히려 4분기 내년도부터도 좀 확대될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해서는 좋아요. 투자 의견? 좋아요. 네, 좋습니다. 포스코와 롯데정보통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걸 더 눈여겨볼까요? 저는 롯데정보통신으로 성장성 있는 롯데정보통신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시 2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안신 앵커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도 흔들립니다. 오전장부터 출렁이기 시작했는데요. 1% 강세로 시작을 했지만 하락 전환하더니 급기야 700선이 붕괴됐습니다. 약 1년 만이죠. 2.96% 낙폭이 드리워져 있고 코스피는 보합권 수준에서 하락을 멈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0.47% 하락하면서 2096선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줄줄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시호가 부근에서 3%까지 낙폭을 더 갑자기 키웠네요. 66,700원 수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셀트리온 장중에 2% 급등하면서 급락 흐름을 끊어내나 싶었는데요. 8%까지 또 하락하면서 22만 5천 원 수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요. 여지없이 또 반락을 하면서 3.59%의 내림세, 4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그나마 이 하락장에 뒤늦게 동참을 했는데요. 지금은 보합권 수준이네요. 99,000원에 주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리보세나립이 모멘텀이 되어주면서 10만 원 아슬아슬하게 지금 못 지키고 있고요.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장중 롤러코스터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호가 부근 와서는 각각 4.91%, 6.85%까지 내리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도 3.53%의 조정세, 65,500원 선에서 장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 (10월 24일) 마감 상황입니다. 매일 하루가 전쟁터 같습니다. 주요 지지선이 붕괴가 되고 있고요. 연중 최저치 찍었다는 소식이 매일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어제 급락 대비는 그래도 좀 완화됐나 싶었는데 연중 최저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0.54% 하락하면서 2094선에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700선 붕괴됐네요. 699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2.74%의 내림세가 시현이 됐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죠. 오늘도 수급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거래대금 급증 속에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매수를 집어넣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도합 5천억 원 넘게 또 팔면서 엇갈린 수급을 연출했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돌아올 생각을 하질 않고 있는데요. 5거래 연속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었습니다. 6일째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하루만도 592억 원을 팔았고 개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지지했습니다. 각각 개인은 270억 원, 기관 297억 원의 순매수 우위였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도 급락하는 종목이 속출했는데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이처셀 한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 개인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투자 심리가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12%까지 쭉 밀리면서 어느덧 가격은 10,000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지었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삼성전기인데요. 역시나 6.22% 낙폭이 컸습니다. 어제 오늘 5% 이상씩 내려오면서 12만 원 아슬아슬해 보였는데 이틀 연속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삼성전기입니다. 이렇게 마감 분위기까지 함께 돌아봤습니다.